네,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클래스 시간이고요. 그동안 그 카메라 트래커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특수한 기능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자, 먼저 해당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플레이트고요. 항공 촬영한 플레이트예요. 그래서 그 항공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스테레오스코픽 작업을 했었는데 컨버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작업을 가지고 3D 트래킹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얘를 3D 트래킹 데이터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얘를 3D 공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공간 추출한 걸 가지고 자동으로 모델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3D 컨버전 하는 기능까지 한번 동시에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트래킹 할 건데요. 자, 플레이트 보시면요, 약간 플레이트가 컬러 그레이딩이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모드, 자, 풀 프레임으로 바꾸고요. 자, 그런데 맥스, 민, 자, 민 값 있죠? 자, 이렇게 그레이드 해서, 자, 맥스 값은 어차피 1이니까 민 값, 자, 이렇게 블랙 포인트에 넣어준 다음에 잠깐 그레이드하고 감마 살짝 이렇게 정리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컨트라스트 약간만 증가시켜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아이고야, 이런. Alt I, 자, Alt O. 자, 그래서 인아웃 포인트를 이렇게 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인아웃 포인트 정하면 Alt I 누르면은 인 포인트가 이렇게 되고요. 아웃 포인트 정하면 Alt O 누르면 아웃 포인트가 이렇게, 자, 정리가 됩니다. 자, 지워지죠? 자, 그래서 인하고 아웃 포인트를 실수로 잘못 누르시면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플레이 해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리플렉션이 들어가는 지점하고요. 여기 요렇게, 자, 자동차가 움직이는 지점이 있어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지점은 자동차들이 뭐 별로 이렇게 포인트가 안 잡히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리플렉션 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그림자가 강하게 리플렉션 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점은 저희가 트래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플래너 트래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누크 9 버전부터 플래너 트래커가 이렇게 좀 약간 변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겉모습이 변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알고리즘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3D 트래커처럼 이렇게 대비가 많은 곳에 있었는데, 모카처럼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면 루미넌스 값으로 이렇게 트래킹이 되게 돼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렇게 트래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이렇게, 자, 여기 마스킹 포인트 잡았죠? 그래서 트래킹 포워드 누르면요, 자, 트래킹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바로 마스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마스크에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 이 해당 포인트 같은데 아무데나 2D 트래커 잡은 다음에 노트를 하나 그리면 되겠죠? 노트를 하나 그리신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매치 무브 해가지고 원포인트 트랙 한 다음에 노트를 약간 수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거는 플래닛 트래커가 더 편해요. 그냥 한번 딱 그려놓고 트래킹 하면 얘가 이 면을 트래킹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내도 편한 건 이게 더 편한데, 뭐 원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풀프레임이어서 얘가 약간 좀 느린가 봐요.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자, 일단 뭐 시작했으니까 쭉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래닛 트래커 같은 경우는 포워드를 한 번만 이렇게 트래킹 하시면 되고요. 지금 모두가 지금 이렇게 컬러 스코프하고 여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서 약간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닛 트래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약간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누크 8 버전까지의 트래커 같은 경우는 플래닛 트래킹이 예를 들어서 다른 플래닛 트래커하고 이렇게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누크 게 약간 좀 성능이 안 좋았어요. 약간 밀리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그걸 수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랬는데, 누크 9 버전의 플래닛 트래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틀려진 건 아닙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틀려진 건 아닌데,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잘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잠깐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래킹이 거의 다 끝나죠? 자, 그래서 여기 이 포인트가, 여기 로토가 그대로 알파 채널로 나오고요. 이 알파 채널만큼은 트래킹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한 20프레임 정도 남았네요. 자, 트래킹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알파 채널 보시면요, 알파가 요걸로 돼 있네요. 리플레이스.
체크해서 자 알파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로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 트래킹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트래킹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카메라 트래커 연결합니다. 카메라 트래커 연결하고요. 세팅에 간 다음에 프리뷰 피처 보면은 전체적으로 피처들이 다 이렇게 뿌려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수 좀 많이 할까요? 300? 자 그럼 전체 이렇게 잘 뿌려지죠. 근데 자 여기는 저희가 트래킹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마스크 소스 알파 하면은 여기 영역은 트래킹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면은 렌즈 디스토션이라고 있어요. 렌즈 디스토션.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 렌즈 디스토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작업을 매일 몇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렌즈 디스토션이라는 노드가 있었죠. 이런 노드가 있어서 얘를 통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지 어널리시스 한 다음에 자 소스 알파 선택해주고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분석했었죠. 어널라이즈 시퀀스 하면서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언디스토트 데이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은 트래커에도 자 언디스토트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디스토션이 이렇게 언디스토트 인풋 체크해서 들어오면은 얘가 트래킹을 해결할 때 알아서 자동으로 이 디스토션을 해결해 주는 기능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트랙 누를게요. 자 그래서 포워드로 트래킹 되고요. 자 여기 모드를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느리네요. 얘네들이 있으니까. 자 기존의 세팅 방법에 따라서 포워드로 트래킹하고 자 그리고 다시 백워드로 트래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할게요. 자 트래킹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끝났고요. 자 여기 움직이고 있는 오브젝트에 혹시 트래킹 걸리는 게 있는지 잠깐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뭐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트래킹 걸리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래커 정리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디스토트 렌즈 선택해 주시고요. 언디스토트 인풋 하시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솔비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6:9 사이즈니까요. 자 저희가 필름백을 몰라서 그냥 스칼렛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레드 스칼렛. 여기 스칼렛이 없네요. 자 그냥 레드 에픽. 자 그냥 2K HD 정도로 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자 설정해 놓고 자 솔빙 한번 해줄게요. 자 솔브 자 그러면은 솔빙이 되고요. 솔빙이 되는 동시에 얘가 뭐가 되냐면은 솔브가 되면서 언디스토트 푸티지가 돼요. 디스토션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디스토션이 해결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자 각각의 카메라 트래킹 포인트가 이렇게 잡힙니다. 자 트래킹 포인트 정식으로 잘 잡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토 트랙 하면은 에러 0.41 굉장히 에러율이 낮죠. 맥스 에러가 좀 높은데 맥스 에러는 좀 정리해서 자 맥스 에러 많은 것도 좀 정리했고요. 트랙 에러 같은 경우도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에러 맥스 컨트롤 키로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정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한 거고 딜리트 리젝트 시켜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RMS 에러 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낮아요 에러가. 그래서 좀 남겨놓을까요? 이 정도까지. 자 이렇게 해서 리젝트 시켜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솔브 해서 솔브 업데이트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자 0.34 에러. 야 굉장히 에러율이 낮는 좋은 트래킹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 노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신 플러스 누르시면요. 신 플러스 누르시면 이렇게 디스토션 데이터까지 같이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카메라 너무 크니까 자 포인트 1에서 자 현재 트래킹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현재 트래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트래킹이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트래킹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거 기반 데이터로 해서
자, 이제부터 조금씩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제너레이터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포인트 클라우드 제너레이터. 자,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제너레이터인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 제너레이터 노드는요 누크 X에만 있는 노드입니다. 누크 X. 자, 그래서 소스 인풋, 소스는 어떤 인풋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언디스토트 인풋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디스토전 자체는 이렇게 렌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언디스토트 인풋이 들어가야 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해당 카메라 인풋에 연결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카메라 인풋이 여기 있고요. 씬을 이렇게 연결할까요? 이쪽에 쓸 거니까. 자, 카메라 인풋 이렇게 연결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스크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인풋. 자, 컨트롤 키 마스크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에 가면은 여기에 있는 거, 자, 무시하는 마스크가 있죠. 자, 그래서 마스크는 자 소스 인버트 알파 설정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널라이즈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널라이즈 시퀀스 딱 누르면은 얘가 시퀀스를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에 키프레임을 정해주게 되는데 현재 플레이트 풀사이즈 포맷이 2K 슈퍼 35로 되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HD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프레임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프레임 분석이 끝나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몇 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생기는 키프레임에 따라서 칼큘레이터 어큐레이시 그 정확도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자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 했고요. 자, 그러면은 키프레임이 중간중간에 생기죠? 그 중간중간 갈 때마다 자, 여기 정확도가 이렇게 약간씩 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도가 생겼고요. 자, 프로세스 세팅 간 다음에 자, HD로 얘를 변경할게요. HD. 자, 변경해 주시고요. 탭 누르면 HD로 변하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를 자, 트랙 포인트, 여기 덴시 트래킹이라고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트래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 포인트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1번 프레임부터 159프레임까지 얘가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쭉 분석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연산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컴퓨터가 좀 이렇게 CPU가 좀 느리신 분은요 얘가 좀 이렇게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트랙 포인트를 했는데요. 아, 제가 아까 실수했군요. 여기서 마스크 영역이 여기만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마스크 영역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영역이 여기서의 마스크 영역은 그 한마디로 이렇게 하지 않을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네요. 자, 이렇게 분석 끝났으니까 여기 트랙 포인트만 다시 하시면 돼요. 자, 트랙 포인트.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포인트 클라우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영역이었죠. 그걸 미리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우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모델링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